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3월 27일 목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판사 출신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송 언론 경력이 전무한 데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언론 탄압의 선봉장으로 나섰던 과거 전력까지 드러나면서 절대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사상 가장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 사례로 꼽히는 사건이죠. 바로 1989년 한겨레 압수수색 사태. 당시 최 후보자가 한겨레 편집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장본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언론 탄압에 앞장선 인물이 언론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방통위 수장에 나선다네. 박근혜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제정신인가요? 비정상이 정상을 비웃는 시대. 언론만은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뉴스독립군 고발뉴스 오늘도 씩씩하게 출발합니다. 자유의 상아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가 안녕치 못하다는 대학생들의 기자회견을 막아선 건데요. 학칙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막아섰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아프다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나 봅니다. 성대 측은 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사전 허가를 얻지 않았다며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이 대학의 독재. 자칫 학생들의 민주적 시민으로의 성장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고레일이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에 참가한 직원 404명에게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는가 하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인사권을 남용해 이른바 마스터급 기관사들에 대한 강제 전출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KTX 민영화 저지 범도인은 부당한 인사권 남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눈 감고도 그 노선을 운행할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 기관사들을 처음 입사한 사람들이 받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 노선의 운행을 교육시킨다면 그것이 과연 안전을 담보하고 다양한 업무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 교육받을 동안 그 인력 빈 곳 누가 막습니까? 현장에 있는 인원들이 또 오버타임 근무해서 그 인력 막아야 됩니다. 그거 메꿔야 됩니다. 그러면 오버타임과 관련된 비용 또 들어갑니다. 교육 비용 또 들어갑니다. 공기업 방망경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철도공사에서는 하지도 않아야 될 수억 원의 돈이 그대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그분 한마디에 결국 학교 주변에도 관광호텔 설립이 허용되게 되면서 대한항공의 고급 호텔이 경복궁 바로 옆에 들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그분의 말 한마디에 관계 장관들, 경복궁의 역사, 문화적 가치는 물론 또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해 가면서 서둘러 호텔 건립 허용을 위한 규제 풀기에 나섰습니다. 보다 못한 진중권 교수는 잘하는 짓이다. 내친 김에 아예 경복궁 안에 놀이동산을 만들라라며 일침을 놨습니다. 국내 유명마트에서 판매 중인 식기류와 생활용품에서 암을 유발하는 중금속이 다량으로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뿔난 소비자들, 대형마트에서 유해물질 추방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환경단체를 비롯한 소비자단체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 속 유해물질을 줄여나가는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중금속과 다이옥산 등 우선으로 추방해야 할 12가지 유해물질도 공개했습니다. 이 유해 화학물질을 없애는 데 있어서 기업이 먼저 나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정부의 책임도 있고 또 시민분들이 저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유통시켜내는 기업의 책임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했던 그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강력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강력한 기준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도 노출이 된다면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장재나 용기에.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 여기에는 납이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3개 금융회사의 재정경제부 출신 인사 등 이른바 모피아, 금피아, 낙하산 규모가 124명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국내 금융권 모피아 왕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에서도 모피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피아 개혁론자들 한자리에 모여 모피아 왕국, 관치금융을 타파할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 저희 고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은 정부가 단 한 개의 주식도 없는 그 민간은행 지주회사에 지금 그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 천왕을 임명해서 무엇을 얻었을까? 저는 상징적인 것 이상 얻은 게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실제로 득을 본 거는 대개는 모피아들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 모피아를 갖다가 실제로는 나중에는 민간이 포획을 함으로써 서로 상생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런 그 모피아 개혁을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에 관련 법들을 갖다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뉴스였습니다. 최동욱 찍어내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혼외아들 의혹 조사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최 전 총장의 비위를 부각시켜 결과적으로 찍어내기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국민리포터 오주리드의 날카로운 고발입니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원세훈, 김영판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합니다. 석 달 뒤인 9월 조선일보는 검찰총장 혼외자식 의혹을 제기합니다. 최동욱 총장이 사퇴하자 불법 사찰로 검찰총장을 찍어냈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집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 무렵 최 전 총장과 관련해 또 다른 수사가 진행됩니다. 혼외자식으로 지목된 최군 어머니 임 씨가 가정부에게 공갈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맡았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임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이첩했고 관련 수사 상황은 생중계하듯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청와대가 형사 6부 수사를 도운 셈입니다. 찍어내기 의혹 수사와 비위 혐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사 3부 수사에서 최 전 총장은 피해자 신분이지만 형사 6부 수사에서는 피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3부 수사에서 또 다른 청와대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 6부가 새로운 비리 의혹을 터뜨립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 양쪽 수사를 조절하네요. 최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청와대 수석실이 총동원됐다는 사실을 형사 3부가 밝혀냈습니다. 시점은 원세훈, 김영판 두 사람이 기소된 작년 6월. 치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총무비서관실은 서초구청에, 민정수석실은 경찰지구대에, 교육문화수석실은 최군의 초등학교에, 고용복지수석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근해 최군 관련 정보를 빼낸 겁니다. 그러자 형사 6부가 나섭니다. 최 전 총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합니다. 최군 계좌에 억대의 수상한 돈이 입금됐으며 입금자는 최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 씨이고 돈의 출처는 이 씨가 삼성 근무 당시 횡령한 회사 돈이라는 내용입니다. 한쪽으로는 최동욱 찍어내기 진상을 밝히면서 다른 쪽으로는 최 전 총장 비위 혐의를 부각시켜 찍어내기를 덮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찍어내기는 검찰의 자존심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취임한 지 불과 160일밖에 안 된 사정기관 총수가 불법 사찰로 밀려났다는 사실은 검찰에게 큰 수치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청와대. 대놓고 수사하기에 무척 버거운 상대입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요. 정치 검찰 DNA가 풍부한 검찰 고위층은 청와대의 심기에
더더욱 신경이 쓰일 겁니다. 때문에 검찰이 양다리 전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3부에서 어느 정도 자존심을 챙기는 대신 형사 6부를 통해 청와대 비위를 맞춰보겠다는 전술입니다. 6부는 3부의 출구인 셈이네요. 자존심은 세우되 청와대 비위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검찰. 한 손으로는 까고 다른 손으로는 덮는 현란한 손장난이 한창입니다. 고발리포트 오주리였습니다. 언론이 권력과 자본의 혀로 전락해버린 현실. 참담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대를 향해 날카로운 직설을 날려주시고 계시는 서혜성 교수. 오늘은 말의 사망을 개탄하며 입 닫고 침묵하는 지식인들을 향해 말의 시체에 떠도는 유령이 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산문직설입니다. 말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도 생명이 있어서 성노병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들이 심하게 중병에 걸렸거나 말로서 제 몫을 다하지 못한 채 허공을 떠돌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안방에서, TV와 신문에서 말이 앓고 있습니다. 말이 죽어버린 사회에서는 진실이 거처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말이 혼수상태에 빠진 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혼수상태를 넘어 왜곡, 능멸, 저격으로 말이 사망해가고 있습니다. 말이 공적으로 유통되는 언론은 안팎으로 절명한 지 오래입니다. 미디어는 공론기관이 아니라 한낱 권력과 자본의 선전기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TV의 경우 보도와 교양은 물론 예능이라 부르는 통속 영역까지 권력의 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방의 주장만이 군림하는 곳에서 말은 제 넋을 잃습니다. 영혼이 없는 말은 이미 정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말이 가장 아플 때가 바로 사회가 가장 아플 때입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강조학살을 저지르고서도 자신들을 민주화 정의로 분식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반민주, 반정의를 이와 같이 전도시킨 것입니다. 말의 역사로만 보자면 민주화 운동은 그 말의 진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대중적 가업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세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한 1인 민주주의, 곧 장기 독재를 그에 걸맞게 길게 늘려서 부른 말이었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에는 민주주의가 없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다시피 지난 정권은 명백한 생명 파괴를 4대강 살리기라고 서슴없이 자랑삼았습니다. 다수의 토건 자본은 거기에 빌부터 동행했습니다. 정의의 거처가 되지 못할 때 이처럼 말은 시대와 대중에게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사회 비판자로서 말은 그 상대인 권력과 자본의 부끄러움을 전제로 존재하고 가치가 성립합니다. 언론이 존재의 의의를 지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겨우 비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몇몇 신문과 팟캐스트 같은 소수 언론이 제 아무리 비판을 가해도 지의식이나 수호지심이 없다면 말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답도 메아리도 없는 말은 실종된 말입니다. 이는 압사되는 말과는 또 다른 말의 비참한 경지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말의 사망과 실종은 그 사회에서 결국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맹자의 이 말은 오늘 한국 언어 사회에서 비극적으로 들어맞는 말입니다. 말이 죽은 곳에는 권력 일방의 군림만이 아니라 대중의 진실이 사망합니다. 오늘 이 말의 사망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건 권력과 그에 부응한 언론입니다.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작 말의 정의로움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하고 있는 말은 이미 썩은 말일 뿐입니다. 부패한 말이 언론단체가 주는 상을 받는 건 말의 역사의 추악한 오점으로 등재될 것입니다. 타락한 말은 타락한 시대를 낳습니다. 이 말마저 이미 부끄러움이 아닌 사회라면 말은 길을 달리해서 늘 새 길을 열어왔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야말로 말의 극미이고 광장의 외침은
대중의 시위입니다. 이보다 더 생명력 넘치는 말은 없습니다. 민주사회에서 말의 참된 가치는 대중의 이름으로 광장을 통해 획득해 왔습니다. 그 광장의 언어가 말을 새롭게 탄생시킬 것입니다. 말의 정의를 빼앗긴 시대는 말이 탄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말이 대중사회에서 태어나고 죽는, 말이 자연사회하는 시대는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말은 공론장에서 제 몫을 다하는 말입니다. 말로 먹고 살 뿐 말의 사망에 대해 침묵하는 지식인들은 말의 시체 사이를 떠도는 유령들일 뿐입니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15개월 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를 맞으며 신기해하는 모습. 요즘 네티즌들에게 인기 있는 동영상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반해 저도 몇 번이고 돌려봤는데요. 그 아이의 해맑은 모습에 저도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볼 때마다 세상을 새롭게 보고 감동할 수 있는 이 아이 같은 마음을 잊지 말자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We sleep apart for the last time, for the last time. 요즘 여러모로 힘드신 줄 압니다. 그래도 충분히 힘낼 만한 세상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거리마다요 벌써 개나리꽃이 예쁘게 폈고요. 또 강추위는 간데 없고 낮에는 또 그야말로 이제 봄이구나 할 정도로 따뜻하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감동할 줄 아는 여유, 여러분 가슴속에 깃들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 촛불 취재 천막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U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들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갇히는 걸 봤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